어느 날 아침 73살 여자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보며 그녀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심장이 뛰는 걸까?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웃는 모습이 참 좋네요. 단지 그 말 한마디. 그런데 그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18살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묘한 떨림.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외로운 거지. 착각하지 말자.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착각이 진짜일 수도 있다는 반전에서 시작됩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가 다시 사랑을 배운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세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노년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지금껏 들어왔던 조언들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슴이 뛰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것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혹은 어제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떨림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난다고, 노년에는 연애가 사치라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나이 든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틀,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살 정순 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순 씨는 4년 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 정도는 그저 멍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혼자 밥상을 차린다는 게 서럽고, 밤에 잠들기 전이면 40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도 저 사람 곁으로 가겠지. 정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되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는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딸이 권유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으니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 선생님이 다가와서 "와, 정순 씨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순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당신 참 잘했어라고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림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75살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그림 그리시는 거 봤는데 참 좋던데요."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직 서툴지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툰 게 어디 있어요?" 그 서툼 속에 진심이 보이던데요. 그 말이 정순 씨의 가슴에 이상하게 꽂혔습니다. 진심이 보인다는 말.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동철이었습니다. 그도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로 특별히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림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가벼웠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뭐 보세요? 손주들은 잘 있어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평범한 대화가 평생 나눴던 어떤 대화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남편과의 대화는 항상 의무 같았습니다. "밥 먹었어? 약 먹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그런 확인의 대화들. 하지만 동철 씨와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웃으며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잘 견디셨네요. 그 말들이 정순 씨의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4개월쯤 지났을 때 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미술관 갈래요? 요즘 좋은 전시한다던데. 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지?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냥 친구 사이인 건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이상이라는 걸. 정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나이 든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동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조심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순 씨가 동철 씨에게 끌린 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정순 씨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 앞에서 정순 씨는 처음으로 그냥 정순이었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정순 씨는 동철 씨 앞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그런 자유.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젊은 날의 사랑과 다른 지점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려는 열망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평온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가 나의 전부가 되기를 바랐다면 노년에는 상대가 나의 일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살 이명자 씨입니다. 명자 씨는 15년 전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명자 씨는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년 동안 명자 씨는 정말로 혼자 살았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권했지만 명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어. 이제 혼자가 편해. 남자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운 거라는 걸. 그런 명자 씨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나 보내려고 가입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모임에 갔을 때 한 남자가 명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70살의 박재훈 씨였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이야기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처음에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을 거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재훈 씨가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을.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조용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명자 씨가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재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이명자 씨 맞죠? 오늘 하신 말씀 참 인상 깊었어요. 특히 주인공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명자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 재훈 씨는 달랐습니다. 명자 씨는 조금 경계하면서도 답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임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책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커피 한 잔인데 뭐 그리 대수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훈 씨는 명자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자녀는 있으세요? 어디 사세요? 그런 탐색의 질문들. 대신 그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명자 씨는 그 대화가 편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생각을 나누는 시간. 1시간쯤 이야기하고 헤어질 때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백도 없었고 연락처를 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명자 씨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고 압박받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명자 씨와 재훈 씨는 독서 모임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이번 주말에 북 페스티벌 가실래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제 관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명자 씨가 재훈 씨를 받아들인 건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재훈 씨는 명자 씨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옆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부담스럽지 않게 존재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존재감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빼는 것에서 나온다. 재훈 씨는 명자 씨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노년 연애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거리를 두되 관계는 유지하는 것. 젊을 때의 사랑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그 중간의 거리, 서로가 편안한 거리를 찾는 것. 이것이 노년 사랑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사는 66살 김영희 씨입니다. 영희 씨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43년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희 씨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집을 정리하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니까 당연히 모든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쯤 지났을 때 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만의 시간이 왔구나.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3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더니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영희 씨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드라마 보고 잠드는 그런 날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복지관이라도 다녀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영희 씨는 딸의 권유로 복지관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동작 하나 따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영희 씨는 자기 몸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평생 몸은 일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도구. 하지만 요가를 하면서 몸이 말을 건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뻣뻣하네. 여기가 시원하네.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게 영희 씨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68살의 최미란 씨였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자세 참 좋으시던데요. 요가 오래 하셨어요? 영희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몇 달 안 됐어요. 아직 서툴러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처음 하시는 분 같지 않던데요. 뭔가 집중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이 영희 씨에게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집중한다는 말, 평생 누군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집중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도 영희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래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갑자기요?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좋아요. 계획 세우고 준비하면 결국 안 가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영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계획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떠나는 여행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제주도에 갔습니다. 영희 씨는 평생 가족 여행만 다녔습니다. 남편 먹을 거 챙기고 아이들 간식 챙기고 짐 싸고 정리하고 여행이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와의 여행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 없이 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정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걷고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을 때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미란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영희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6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날 바닷가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영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영희 씨는 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꼭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영희 씨와 미란 씨의 관계는 로맨스가 아니었지만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높은 곳으로 이끄는 영원한 춤이다. 영희 씨와 미란 씨는 서로를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세 여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순 씨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녀는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소유당했던 그녀는 동철 씨를 통해 존중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녀는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거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처받았던 그녀는 재훈 씨를 통해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녀는 사랑이 희생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녀는 미란 씨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노년 사랑의 핵심입니다. 존중, 거리, 자유. 젊을 때의 사랑이 소유, 집착, 희생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존중, 거리, 자유입니다. 많은 영상에서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내라고, 마음을 열라고. 하지만 그 조언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정의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면 또 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설렘이 아니라 평온을 찾으십시오. 젊을 때는 가슴이 뛰는 게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에서 진짜 중요한 건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긴장하지 않고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조율 가능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젊을 때는 이상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키 몇 센티, 성격 어떻고, 직업 뭐고.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조건이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갈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고 상대는 저녁형 인간이어도 서로 리듬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빠른 관계가 아니라 느린 리듬을 유지하십시오. 젊을 때는 빨리 결론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귀자, 결혼하자, 함께 살자.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천천히 알아가고, 천천히 신뢰를 쌓고, 천천히 깊어지는 것, 급할 것 없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노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 그 눈으로 보면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꼭 남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꼭 로맨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관계가 사랑입니다. 네 번째, 청춘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 사랑하십시오. 30대의 연애 방식은 70대에 통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 그런 방식은 노년에 맞지 않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도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질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진심으로 좋은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계절에 맞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젊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인생의 계절에 맞는 관계를 찾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봄의 사랑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사랑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계절은 어디인가요? 그 계절에 맞는 사랑을 찾으십시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사랑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를 찾을 때 비로소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랑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랑입니다. 정순 씨는 동철 씨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명자 씨는 재훈 씨를 통해 자신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미란 씨를 통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노년 사랑의 본질입니다. 상대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하다. 노년의 사랑은 자신을 아는 여정입니다. 상대를 알아가는 동시에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갈까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좋은가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노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 후를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순 씨는 이제 동철 씨와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만납니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끔 산책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정순 씨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명자 씨는 재훈 씨와 한 달에 두세 번 만납니다.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나눕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다음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영희 씨는 미란 씨와 두 달에 한 번 여행을 갑니다.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처 도시나 작은 마을. 하지만 그 작은 여행이 영희 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문입니다. 세 사람 모두 특별한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재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외롭다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대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편한 거리가 어디인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고 책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가.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노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노년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이었지만 노년의 사랑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당신만의 사랑을 만들어 가십시오. 73살 여자가 거울 앞에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나는 왜 아직도 심장이 뛰는 걸까? 이제 그 답을 아실 겁니다. 심장이 뛰는 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떨림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설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사랑할 수 있다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봄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그 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말이 진실이 됩니다. 당신의 노년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